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방치, 그러다 끝내 군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하게 만든 사건. 수사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뒤늦게나마 구속됐고 살다 보면 겪는 일이라면서 사건을 덮기 위해 회유하고 압박한 추가 가해가 한 축이고 결국 군 조직의 일부라는 한계를 자백한 군사경찰, 군검찰의 수사 방치, 그래서 이중사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오늘 국방부가 이 2차 가해자를 압수수색했는데 저희가 공군의 성폭력 전담부서마저도 성폭력의 행위 자체를 축소해서 보고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전담하는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국방부에 이중사 사건을 보고한 건 지난 4월 6일. 즉시 보고 지침을 어기고 한 달도 더 지나 보고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적시된 피해 내용은 단 2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깍지, 허벅지 비비기, 강제 입맞춤 등 불필요한 접촉을 했음. 유족들은 의도적인 축소 보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피해 호소한 내용과는 질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다르고요. 군에서 축소 보고했다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익명의 제보자는 센터장이 성폭력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방부로 보고되는 걸 막기까지 했다고 MBC에 증언했습니다. 센터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은 즉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늦게 2차 가해 수사에 나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2차 가해자들로 지목된 노모 준이와 노모 상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준이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중사를 회유했고 노 상사는 이중사의 약혼자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사의 직속 상관들은 물론 군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기관까지 사건 축소 의혹을 받는 건 이들 모두 폐쇄적인 병영 문화 속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2심부터 민간법원이 군사재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유족들이 오늘 이중사의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성폭력 신고부터 사망까지 단 한 번도 면담하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국선 변호인은 공군 본부 법무실의 군 법무관, 그러니까 외부의 민간 변호사가 아니라 공군 소속의 군인입니다. 유족들은 그에게 묵과할 수 없는 혐의가 또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단독으로 보도해 드립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엿새 뒤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유가족은 당초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공군은 알아서 잘 챙기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거도 다 확실하니까 지금 경찰 조사 단계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저희는 선의로 들은 거예요. 하지만 이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A씨는 단 한 번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50일이 지난 4월 27일, 처음으로 전화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 때문에 군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통보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이중사 남편의 진술서에는 A씨가 항상 수동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고 이중사의 사망을 인지한 뒤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A씨가 속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구성상 이 같은 행태는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 군 법무관 5명 가운데 3명은 가해 군인을, 2명은 피해 군인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군 법원도, 군 검찰도 같은 법무실 소속입니다. 피고를 상대하는 검사나 이 사람 변호하는 변호사나 둘이 책상만 다를 뿐 같은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공군 홈페이지엔 법무실의 주요 역할을 참모총장 보좌로 적어놨습니다. 공군 조직에 해를 끼칠지 모르는 피해자 지원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방부 규정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국선 변호사를 우선 배정하고 여성 변호사가 없으면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공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중사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국선 변호사 A씨에 대해 직무유기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도 차마 믿기 힘든 집단적인 2차 가해 의혹을 보도해드립니다. MBC는 국선 변호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직무유기 말고 혐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이중사의 신상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국선 변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조직이 수사와 변호를 모두 방치해 두었던 그때, 그래서 이중사가 고통 속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던 그때 공군 본부의 법무실에는 이미 이중사의 사진과 신상 같은 개인 정보가 돌았고 외모 평가는 물론이고 유족을 이른바 진상이라며 비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가족이 오늘 제출한 고소장에는 국선 변호인의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유가족들은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 보호 조치만 소홀했던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이중사의 신상 정보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사람이만 알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를 어떻게 그게 바깥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MBC 취재 결과 이중사의 신상 정보는 이미 광범위하게 공군 외부에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A씨는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집중하고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 정말 관용증적인 외모평가, 얼굴평가,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까지 돌았습니다. 고인을 욕되게 하는 말씀이라서 유감이긴 하지만 그랬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찍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공유가 됐고요. 공군의 미적거리는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유가족들을 악성 민원인, 시체파리로 부르며 비난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일종의 진상, 악성 민원인, 법무 조직 전체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던 것으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MBC에 밝혀왔습니다. 이중사 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는지 국선 변호인은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을 신속히 수사에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중사를 향한 2차 가해 실체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게 이중사를 더욱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공군이 이제 와서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중사의 남편은 이중사의 소속 부대인 20비행단의 정보통신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을 또 다른 2차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이 2차 가해로 힘들어하는 이중사에게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살펴봤습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군인 징계 기준입니다. 성폭력을 묵인, 방조했을 때 지휘관에 대해선 강등부터 정직까지 기타 간부에겐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경 고려 요소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징계를 좀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지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차 가해, 군 내부에서 징계 규정이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상관없이 강하게 징계를 하도록 군 내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대장은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공군은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와 관련해 그 누구도 징계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까지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에야 공군은 법무실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며 성폭력 사건은 2차 가해까지 포함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이 이중사에게 2차 가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대장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자신은 이중사와 아예 대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사가 저한테 전화한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도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성고충 상담관한테 이중사가 얘기한 것 같고. 해당 성고충 상담관은 취재진의 거듭된 연락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